13. 이야기를 마치고. 시간여행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정말 믿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 또한 오늘 내가 이 익숙한 방에서 여러분이 정다운 얼굴을 마주하고서 기이한 모험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그는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믿어주기를 바랄 수는 없겠지요. 그냥 거짓말이나 예언 정도로 생각하세요. 내가 연구실에서 꿈을 꾸었다고 해두죠. 아니면 인류의 운명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이런 얘기를 꾸며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야기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우긴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 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라 치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파이프 담배를 꺼내 들고 늘 하던 대로 난로를 툭툭 건드리기 시작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조금 뒤에 의자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양탄자의 발을 문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시간여행자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고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었고 난로의 작은 불꽃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의사는 생각에 잠긴 이 집주인을 열심히 관찰하고 있는 듯했다. 편집장은 손에 들고 있던 시가의 끝을 노려보고 있었고 기자는 주머니를 뒤져 시계를 꺼냈다. 나머지 사람들은 내 기억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던 것 같다. 편집장이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다. 그는 시간여행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자네가 소설가가 아니라서 안타깝네.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군요. 글쎄, 그럴 겁니다. 시간여행자는 우리를 향해 돌아서며 물었다. 성냥이 어디 있죠? 그는 성냥을 켜서 파이프 담배에 불을 붙인 뒤 한 모금 내뿜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 역시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작은 탁재 위에 놓인 이미 시들어버린 하얀 꽃을 바라보았다. 그런 뒤에 파이프 담배를 쥐고 있던 손을 펴서 손가락 한 마디의 반쯤 나은 상처를 쳐다보았다. 의사가 일어서서 램프 옆으로 다가가 꽃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 꽃은 암술이 특이하군. 그러자 심리학자도 몸을 내밀어 꽃을 살펴보았다. 그때 신문기자가 말했다. 이런 12시 45분이잖아. 집에 어떻게 돌아간다? 심리학자가 대답했다. 역에 가면 마차가 얼마든지 있어요. 의사가 물었다. 정말 이상해. 무슨 과에 속하는 꽃인지 모르겠어. 내가 이 꽃을 가져가도 될까요? 시간여행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불쑥 대답했다. 안 돼요. 하지만 의사가 다시 물었다. 정말 이 꽃을 어디에서 가져온 거죠? 시간여행자는 생각이 달아날까 걱정되는 듯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 꽃은 시간여행을 할 때 위나가 내 주머니에 넣어준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한 뒤 잠시 방 안을 둘러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과연 이 모든 게 가짜일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하기에는 이 방과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의 생활도 너무 생생합니다. 과연 내가 타임머신을 만들기는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꿈에 지나지 않은 걸까요? 사람들은 인생의 꿈이라고 때로는 짧지만 소중하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나는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것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요. 온전한 정신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것이 꿈이라면 그 꿈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가서 타임머신을 봐야겠어요. 타임머신이라는 게 정말로 있다면 말이죠. 그는 급히 램프를 들고 복도로 나갔다. 램프의 불빛이 크게 흔들렸다.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갔다. 흔들리는 불빛 속에 타임머신이 또렷이 보였다. 타임머신은 비스듬하게 놓여 있었는데 노쇠와 흑단, 상아, 그리고 희미하게 빛나는 반투명한 석영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손을 뻗어 가로대를 만져보니 단단했다. 상하에는 갈색 얼룩이 있었고 타임머신의 아랫부분에는 풀과 이끼가 묻어 있었으며 가로대 하나가 휘어 있었다. 시간여행자는 램프를 긴 의자에 내려놓고 구부러진 가로대를 만져보았다. 이제 분명해졌군요. 제가 한 이야기 말입니다. 추운데 여러분을 이곳까지 오시게 해서 미안하군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램프를 들었다. 우리는 말없이 그의 뒤를 따라 흡연실로 돌아왔다. 시간여행자는 현관까지 따라 나와 편집장이 외투 입는 것을 도와주었다. 의사가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잠시 망설이다. 당신은 과로로 몹시 혼란한 상태예요. 라고 말했다. 그는 껄껄 웃었다. 나는 그가 문간에 서서 큰 소리로 인사하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편집장과 같은 마차를 탔다. 그는 시간여행자의 이야기가 그럴싸하게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했다. 나로 말한다면 뭐라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이야기 자체는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믿기 어려웠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에는 믿음이 갔다. 그날 밤 나는 밤새 잠을 못 이루며 그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다가 다음 날 다시 한번 시간여행자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다음 날 내가 그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연구실에 있다고 했다. 나는 그 집 사람들과 잘 아는 사이였으므로 혼자 그의 연구실로 올라갔다. 하지만 연구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잠시 타임머신을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레버를 만져보았다. 그러자 단단해 보이던 타임머신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어린 시절 하지 말라는 일을 했을 때처럼 마음이 떨렸다. 나는 그 방을 나와 흡연실에서 시간여행자를 만났다. 그는 어디론가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의 한쪽 팔에는 카메라가, 다른 팔에는 배낭이 들려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웃으며 손 대신 팔꿈치를 내밀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지금 몹시 바쁘답니다. 저 안에 들어있는 기계 때문에 말이에요. 내가 물었다. 정말인가요? 정말로 시간여행을 하셨다는 건가요? 정말입니다. 그는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 뒤에 조금 망설이더니 방 안을 둘러보고는 다시 말했다. 30분이면 될 거예요. 당신이 왜 왔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친절한 분이에요. 여기 잡지가 몇 권 있습니다. 점심때까지 기다려주신다면 이번에야말로 완벽하게 증명해 보이겠어요. 표본을 가지고 돌아올 생각이니까요. 그럼 잠시 실례해도 될까요? 나는 동의했지만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복도로 걸어 나갔다. 잠시 후 연구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점심 전까지 그는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그때 갑자기 신문 광고를 보다가 2시에 출판업자인 리처드슨을 만나기로 한 것이 생각났다.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았다. 나는 시간 여행자에게 말할 생각으로 일어서서 복도로 나갔다. 연구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비명소리가 났다. 그리고 소리가 갑자기 멎으면서 찰칵 소리와 쿵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거센 회오리 바람이 내게 부딪혀 왔다. 안쪽에서 유리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시간 여행자는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정신없이 돌고 있는 검은 물체 속에 유령처럼 흐릿한 형체가 앉아있는 모습이 얼핏 눈에 들어왔다. 형체는 투명해서 뒤에 있는 긴 의자와 그 위에 놓인 설계도가 또렷이 보였다. 그러나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유령 같은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타임머신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연구실 한쪽이 텅 비어 있었고 그 자리에 먼지가 가라앉고 있었다. 방금 천장의 유리창 하나가 떨어져 내린 모양이었다.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멍하니 서 있었다.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기 때문이다.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려니 정원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면서 하인이 들어왔다. 우리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잠시 후 내가 정신을 가다듬고 하인에게 물어보았다. 주인 어른은 저쪽으로 나가셨나? 아니요. 이쪽으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줄 알았는데요. 나는 그제서야 사정을 이해했다. 리처드슨과의 약속은 못 지키게 되겠지만 나는 그곳에 남아서 시간 여행자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기이한 이야기와 표본과 사진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평생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시간 여행자는 3년 전에 모습을 감췄다. 하지만 모두들 짐작한 대로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